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샘의 인문학TV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비자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인물인데요. 그가 남긴 글 중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주대토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수주대토의 한자부터 알아볼까요? 지킬 수, 그루주, 기다릴 때 토끼토, 수주대토, 즉 그루토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간체자 발음은 쇼, 주, 따이, 투, 쇼, 주, 따이, 투로 발음합니다. 한 글자씩 알아봅니다. 먼저 수주대토에서 지킬 숫자입니다. 이 글자는 진면과 마디촌이 결합한 한자입니다. 용예로는 빈방을 홀로 지키는 독수공방, 골키퍼를 의미하는 수문장, 창업은 쉬우나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창업이 수성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대토에서 그루주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목과 불글주가 합쳐진 글자로 나무의 그루터기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용예로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주식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한 대주주,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거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대토에서 기다릴 대자입니다. 이 글자는 조금거를 척과 절사의 결합으로 기다리다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용예로는 노력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학수고대, 인정머리 없이 대하는 문전박대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주대토에서 토끼토자입니다. 이 글자는 토끼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용예로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는 토사구팽, 세월의 빠름을 나타내는 오비토주, 토끼는 숨을 수 있는 굴을 3개는 마련해 놓는다는 토영섬굴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살펴보았으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수주대토라는 말을 한 사람은 전국시대 한나라 사람 한비였습니다. 그가 남긴 책 한비자 5두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밭 가운데에는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토끼가 달리다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으니 이때부터 그의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다시 토끼를 얻기를 바랐지만 토끼를 다시 얻을 수 없었고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에서 수주대토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비는 왜 이런 우화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글의 제목을 알아보면 실마리가 잡힙니다. 오두편에서 오두라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5종류의 좀벌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비가 말하는 오두를 알아봅니다. 나라를 좀먹는 첫째가 어설픈 학자 나부랭이, 즉 유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가 새치혀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유세객과 달변가들, 셋째는 법을 우습게 하는 협객들, 넷째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임금의 측근들, 다섯째가 돈밖에 모르는 몰입의 상공인들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송나라의 농부는 주로 유가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는 늘 이상적인 정치로 요순시대의 왕도 정치를 꼽습니다. 그러나 한비는 요순시대는 저 먼 옛날 백성들이 순수했던 원시시대에 어쩌다가 생겨났던 것이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가나 공자를 저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읽은 진나라 왕 영정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 사람을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던 강력한 군왕제, 부국강병 정책, 엄격한 법치국가 등 자신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그는 한비라는 사람으로 저와 함께 순자의 학당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러냐? 그럼 당장 그 사람을 내 앞에 데려오너라. 전하, 그 사람을 데려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한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신으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자 진왕은 바로 공격에 들어갔고 예상대로 한비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한비를 만나본 진왕은 실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은 학식이 풍부하고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 대화를 해보니 한비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심한 말더듬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비의 친구 이사는 자신보다 한비가 더 중용될 것이 두려워 한비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여 임금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한비는 결국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었다가 왕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진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천하 통일을 이루었는데 한비자의 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먼 옛날 사람이라 실감이 안 나신다면 현재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저 강대국 러시아의 폭군 푸틴을 상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대토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유행수가 가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복권 당첨, 가상화폐, 경마, 도박 등등 우연히 한번 해봤는데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조심할 때인 것입니다. 송나라의 농부처럼 쟁기를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유행어를 들어보면 소위 영끌, 올인, 대박, 폭망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설계했다는 가상화폐인 테라코인의 폭락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 코인의 설계 원리를 듣는 순간 떠오른 사람이 바로 봉이 김선달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사기극을 펼쳤는지 들어보시고 테라코인 사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달은 평양 사람들이 대동강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기극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수 동원하여 물을 떠갈 때마다 일정한 요금을 내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평양 상황에 어두운 한양의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선달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대동강물은 절대 마를 리가 없고 평양 사람들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것이다. 자세히 봐라. 다들 돈을 내고 물을 길어가지 않느냐.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없다. 이것을 본 투자자들은 며칠을 지켜보다가 거액을 투자하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돈을 쓸어 담을 꿈에 부풀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김선달 일당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다음 날 돈을 받으러 대동강에 나갔던 투자자들이 당할 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비자가 말했던 수주대토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